자유당의 3.15 부정선거 이후 학생 주도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잇따라 일어났으며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도 분노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다. 드디어 이승만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한국 근현대사의 큰 별이었던 이승만.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했던 그의 정치 인생도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만 했다. 그때까지도 이승만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나도 응격길에 나오는 말이야. 이 박사한테 내가 한 얘기야. 각하,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각하께서 하야하시는 길만이 나라를 구합니다. 그냥 응격길에 이런 얘기하고 보니까 곽인조 나를 그냥 부러뜨고 딱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박사 무슨 얘기냐고 곽인조가 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로서 한 얘기가 쓰겠다. 이미 하야를 결심하고 있던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가야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가야지. 이 말은 한때 유행어도 됐지만 그 극복을 하고는 하신 말씀이 또 날들어 저 하와이나 외국으로 나가는 말인가.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야지 라고 되뇌이고 있었다. 이어 메카나기 미국 대사도 이승만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문제로 면담을 위해 경무대로 찾아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하야 직전 4.19의 핵심 인물로 장면을 지목했고 그가 가톨릭 세력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미 정부는 첫째,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둘째, 선거법 개정, 셋째, 경향신문 복간, 넷째, 보안법 파동으로 계약된 조항 폐지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승만에게 강한 비판을 가하고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 국무성도 메카나기 대사를 통해 미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 이승만의 권위 앞에 하야를 종용하지는 못했다. 결국 그들은 이승만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박사의 미국 대사가 이 박사 실에 가서 운운하는 거는 저는 전전될 수도 없고 당시에 내가 공보실장 한데도 미국 대사가 직접 내한테 와서 말한 일도 없습니다. 그게 미국 대사 참사관 정도가 내 비서실에 와서 얼찐얼찐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내한테도 그때 형편에 와서 이러다 저러다 못하.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나라는 적어도 대통령, 큰 대통령 그 사람들이 이 박사를 참 존경보다도 두렵게 일종의 그런 분위기에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전하고 경무대를 빠져나오는 메카나기 대사를 시위대는 열렬히 환영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개혁 요구는 시위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반대하는 학생 데모로 인한 혁명을 우려해 펼친 일종의 유화적 제스처였다. 미국 대사관은 혁명의 선점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미국은 4.19 이전부터 이승만 정부와 절연 정책을 표명하면서 시위대로부터 적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결국 이승만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났으며 물러남에 있어서도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비록 그가 주도했던 민주주의의 꿈과 그토록 원했던 남북 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국민과의 마지막 신념은 지켰다. 이승만이 학생들을 만나기 전 미리 준비해둔 하야 성명은 방송을 타고 나갔는데 그는 성명에서 공산주의를 부단히 조심하라는 당부를 빼놓지 않았다.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의 면모를 마지막까지 보여주었던 것이다. 세계는 또다시 경악했다.
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스스로 하야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야 직후 미 국무성의 크리스찬 허터 장관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4.19가 날 때, 와싱턴 대사관에 1등 서기관으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사님은 양희찬 박사, 그리고 한초, 나중에 대사하셨지만 그분이 공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4.19가 나가지고 상당히 좀 괴로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고 그건 논평이었지만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코멘트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가 당시에 국무장관 대리를 한 크리스찬 허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승만 박사는 정치적인 잘못은 좀 있었지만은 인격적으로는 스털링 캐릭터라. 그러니까 수는 것이 순수하고 꿋꿋한 그런 인격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오늘 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그분의 개인적인 부정이나, 무슨 이런 거, 그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냥 전혀 문제가 없고 청진하게 지냈다는 거가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볼 때 역시 그때 일부 사람들이 결말이 옳았다. 참 훌륭한 인격자였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문제 가지고서 이제 곽영주 씨가 이제 그땐 경호 실장이 이제 지금 말하자면은 그땐 수행 실장이죠. 수행 실장. 그래, 이제, 그분은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신변 보호하는 책임이 있으니까, 근거를 말씀드려가지고선 차를 타고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차 타고 오실 때도, 관용차를 안 타셨습니다. 대통령 가까 관용차를 타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대통령 하직을 했으니까, 자가용차 타고 가시겠다 그래가지고요. 각하 자가용차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때 수행원들이 앞에 선구지차 뒤에 이제 후구지차 이렇게 있었고 수행원 6사람이 차로 이렇게 앞에 서고 뒤에 있고 옆에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때 무장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그때 데모하는 사람들도 각하가 떠나시는 거 보고 서글픈 그런 심정이었나 봐요. 다들 보고서는 손을 흔들어주고 각하 떠나가시는 걸 보고 손을 흔들어주고 어떤 분은 우는 분도 계셨어요. 그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버리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경무대로부터 사저인 이화장까지의 1.8km 연도에 그동안 시위를 주도해온 학생들조차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대통령 만세 라는 플랜카드와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다. 단지 몇몇 사람들에 의해 남산과 파고다 공원에 있던 2개의 동상이 놀잇감으로 변했을 뿐이었다. 하얀 소복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꽉 찼었어요 그때. 그리고 각하 오시는데 이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는 분도 계셨고 그것이 뭐냐면 각하께서 왜 정치 말로가 이렇게 되느냐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분이 왜 이렇게 정치 말로가 이렇게 되느냐면서 막 통곡하고 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많으셨어요 그때요. 들어오셔서 이제 여기 들어오시고 문 닫았죠. 우리는 각하 들어오시고 문 닫았죠. 그래도 만약의 경우 각하께서 그때 정치를 잘못하셨다던가 또 어떠한 남에게 원한이 있는 일을 했다 하면 그 당시 얼마든지 각하한테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서 추앙받던 그가 이렇게 야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화장에서 그의 생활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고 수중엔 한 푼의 돈도 없었다. 또한 그는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기 싫어 사랑하던 이들과의 인연을 끊기 시작한 것이었다.
군의 실력자였으며 이승만의 신임을 받던 원영독 장군도 이화장 문턱에서 통곡을 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이화장 와서 그때 우리 수영원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좀 경준이에다가 보리쌀에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때야 뭐 다들 못 살 때니까 뭐 보리쌀이라도 먹는 게 다행이죠. 이제 보리쌀에다가 이제 밥쌀 좀 섞어가지고 밥을 해서 조 아래 경비실이 조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수행원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 저도 하고 이제 다른 분들도 해줘. 식모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밥을 하면 반찬이 없어요. 이제 소금밖에 없죠 이제. 그걸 아시고 가깝게서 왜 반찬이 없느냐고. 네. 그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걱정시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교회 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반찬할 게 그렇게 없으면은 우선 저기 내가 길르던 화분이 있으니까 온실에 가서 화분 가져가서 반찬 하나 바꿔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져나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거 뭐 여러 사람들이 먹어야니까. 뭐 어떡합니까? 이제 갖다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가져가서 바꿔 먹었죠 우리가. 동정은 제가. 뭐 각각에서 말씀해 주기는 쉬운지 모르지만은 받는 제 입장에서는 참 속이 벅혀. 일개국 국가원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승만의 청길한 삶은 그가 대통령직을 떠나 이화장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됐다. 그가 경무대를 떠나올 때 가지고 나온 재산이라고는 자신이 보던 책과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성경책이 전부였다. 그만큼 이승만은 봉사를 분명히 하는 인물이었다. 평소 청렴하고 검소했던 이승만의 절약 정치는 유명한 일화가 될 정도였다. 이화장에는 이승만과 프란체스카의 손때가 묻어있는 생활용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떨어진 곳을 여러 번 기워 너덜너덜해진 옷가지들과 색이 바랜 모자, 오랫동안 사용해 낡은 그릇들과 여러 번 바늘이 스치고 간 흔적이 남아있는 속옷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승만 부부의 검소한 생활상을 전해주고 있다. 하여튼 그 이튿날 장기영 최선장관하고 나하고 둘이 갔어요. 거기 가니까 그 소나무가 하나 큰 거 있는데 그 밑에서 경관들이 장기 들고 있는데 그거 훈적이 있어. 그 아주 태어나시고 웃으시면서 장기 훈수를 하시면서 우리 둘이 가서 인사드리고 하니까 또 왔느냐고요. 그래가 난 뭐 할 말이 없더군요. 나는 꼭 한마디만 하고 원주에 대해서는 별대에 있었거든. 거기 가서서 한 열흘 동안 좀 쉬시고 오시죠. 난 그 말만 했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그랬더라. 권력의 무상함과 함께 이승만은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으며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회한과 외로움뿐이었다. 그토록 갈구했던 남북 통일의 희망도 이루지 못한 채 혼자에서 물러난 이승만은 짧은 순간의 충격으로 더욱 쇠약해져 갔다. 적막한 이화장, 회한과 아쉬움. 그러면서도 이승만은 프란체스카에게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며 위로를 해주곤 했다. 이방인으로 시집와서 고생이 많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에 좋은 싹이 돋아날 것이라며 성경의 룻기 편을 읽어주었다. 이승만의 이화장 생활은 정동 제1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일과 메카라기 대사 그리고 미 8군 사령관과의 단 2차례 식사 나들이가 전부였다.